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석탑이 남해 금산사 보리암에 있는 석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셔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석탑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풍수에서는 이 폐출이라 하지만 일반 우리가 나침판이라 그러죠. 나침판. 여기 석탑이 있는 데는 이 나침판이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 군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금성산에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막 거기는 이제 나침판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 탑을 왜 세워놨는가 하죠. 그냥 이게 보기 좋아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풍수에서 말하는 비복, 뭔가를 처방하는 것을 우리가 풍수에서는 비보라고 합니다. 자, 처방하기 위해서 써놨다. 자, 그거 왜 그런가 한번 내용을 봅니다. 자, 석탑 앞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이 바다예요. 바다. 자, 이 골로 바람이 올라옵니다. 바람이. 이 계곡으로 엄청 강한 바람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아까 보이는 석탑은 이 바람을 막아준다. 바람을 막아준 그런 비보로 이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석탑 옆에 가면은 안내문에 이 여기서 올라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풍수적인 비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는 금산사 바로 그 옆에 이제 암자죠. 여기서 여기 동굴이 보입니다. 여기서 태조 이성계가 왔다가 여기서 왕이 되는 꿈을 꾸는 거죠. 왕이 되는 꿈을 꿉니다. 자, 조선시대에서는 사대부가에서는 풍수지리를 모르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이 하나의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유행이. 그래서 선비나 성녀들 사이에서도 또 기인이나 도사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풍수들이 이제 신화화되어 가지고 엄택이 널리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실학자들, 정약용, 박제가 등 실학자들은 풍수의 어떤 폐단을 지적을 했습니다. 풍수를 좀 안 좋게 봤다. 왜냐, 그냥 무사한 일 쪽으로 놀다가 터 하나 잘 잡아서 발복한다. 이런 개념을 실학자들은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또 3년상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풍수 이론가의 무학 대사와 현실 정치가인 정도전 사이에 풍수 논쟁이 붙었다. 그런데 이제 무학 대사는 이제 뭐 왕사니까 권력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전이한테 이제 뭐 밀려났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가 이때 큰 이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보면은 이 무학 대사는 지금의 우리 그 청와대 도읍지를 동쪽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렇지만 정도전은 임금이 동쪽으로 보는 법이 없다. 남쪽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서울이 이렇게 북악산이 이렇게 보면은 지형이 이렇게 요게 청룡입니다. 청룡 요쪽이 백호입니다. 백호. 그래서 지형이 보면은 청룡은 짧고 백호는 길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향을 요렇게 보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청룡이 길어지죠. 길어져서 이 남자 임금이 잘 될 텐데, 그래서 이 정도전은 아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임금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쪽을 봐야 된다.
이 남쪽을 보니까 이 청룡이 짧아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청룡은 이제 장자 아들로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조선의 임금들이 이 장남으로 임금 자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명이 짧아요.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단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 이제 조금 길고 그 외에는 문종, 당종, 예종 뭐 이런 분들은 몇 년 못 살았어요. 자, 양기 양택의 위주의 풍수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묘로 음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무학대사 여도 보면은 광대뼈가 아주 툭 튀어나왔죠. 아주 기가 강합니다. 자, 시묘살이 이 정몽주 선생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주께서 이제 이방의 부하들한테 이제 살해당하죠. 살해당해서 이제 뭐 돌아가시지만 이분 정몽주 어른께서 이렇게 어른 돌아가시고 3년상을 여기서 치러서 3년상을 아주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여기서 3년을 거주했습니다. 3년을. 그래가지고 3년상을 치렀다. 자, 여기는 포원 선생이 선주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영천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우리 정몽주 선생이 이제 영천입니다. 그 오다가 영정이 날아갔어요. 영정이 날아갔는데 보니까 터가 좋아서 이 터를 좀 빌려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맥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아주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3년상을 하는데 좀 부잣집이에요. 여기에 이제 부모님 모셔놓고 여기에 이제 3년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포원 정몽주 선생의 집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을 차려놓고 조석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쪽 편에는 이제 침실이 있어요. 건너편에. 아주 아까 정몽주 선생하고는 아주 빈부가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근데 계하기로 들어옵니다. 자, 계하기의 계몽파들은 풍수지리를 크게 비난했고 또 일제 점령기에는 미신으로까지 규정했다. 그래서 일제는 풍수지리가 미신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 풍수를 이용했다. 그 중에서 이제 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13인위원회를 소집. 요 13인위원회는 그 시대 때 조선 사람 중에 유명한 풍수가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들 13명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 어디가 자리가 좋노 하면은 그런 자리는 좋은 곳에 새말뚝을 받고 맥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패배 의식에 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그 말 잘 들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그들의 식민지 통치 자료를 만들고자 전국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독부의 촉단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형식으로 조선의 어떤 풍수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이 조선의 풍수다. 그래서 이 책은 비록 연구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풍수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그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일제는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신사의 그 위치를 아주 정렬에다 설치를 했다. 그럼 이 틀은 누가 봐주느냐? 그 당시에 13명의 풍수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틀을 잡았다. 자, 또 일제는 매장 및 화장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개인 묘지를 못하겠다. 그 전에는 이제 다 개인 묘지가 많았었는데 이 일제 시대 때 들어가지고 이제 개인 묘지를 못하고 공동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의 인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 묘지 틀을 아주 나쁜 데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대개 그 공동 묘지 있는 터 가보면은 아주 기분이 아주 서산하죠.
막 뒷골이 쫙딱 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 터가 아주 안 좋은 곳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자, 그런 또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풍수는 상당히 침체되고 왜곡되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은 조선 사람들을 패배의식을 심어준다. 자, 남대문과 해태사입니다. 어서 온 그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이가 이제 서울을 이제 여기 지면서 남쪽에 남대문을 하나 만듭니다. 자, 여기 해태상입니다. 해태상. 상당히 크죠? 요게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보면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해태는 우리가 수로 보죠. 수로 본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이 화산 불이 난다. 그래서 수극화 물이 불을 꺼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태상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남주못이나 숭례문이나 이런 거로 또 비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 경복궁. 자, 여기 건정전, 여기가 이제 임금님이 아침에 이제 의전 회의를 하는 장소죠. 뭐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 그래서 여기 요문 인물을 이제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광화문인데 처음에 우리가 요 빨간 줄 요로 요게 이제 우리가 관악선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중간에 이게 이제 불이 한번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요 구멍을 3개를 하는데 두 번째는 중간 구멍을 요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신사로 간다. 남산의 신사로 맞춰왔다. 신사로. 그쪽으로 이제 이 기운이 가게 만드는. 그래서 저번에 또 불나고 다시 복원해가지고 원래의 그 관악산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박물관이 여기 있었어요. 박물관. 그래서 박물관도에요. 여기에 길을 꺾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죠. 이 박물관은 이제 지금은 옮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 요즘에 있는 광화문 해태상입니다. 자, 현대로 가봅니다. 자, 일제의 탄압으로 침체된 풍수 사상이 해방 후에는 미신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을 통해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는 전부 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천시를 받는다. 그러나 풍수 사상은 국가의 큰일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특히 국립묘지 선정, 우리 안동에 이번에 도청이 정지, 이것도 풍수로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안동에 도청이 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수적인 입지 조건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 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그들의 정권에 대한 필연성을 부각하기 위해 풍수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보면은 꿈이 고모산 자락에 있는 할머니 묘가 임금을 나오게 한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다. 전두환 대통령도 합천에 있는 아버지 묘가 청교혈로서 제왕지지 임금이 난다. 그래서 내가 50의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우선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있다. 자, 현대에 와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풍수가 활발하게 되고 요즘 도시계획 등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또 풍수지리도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활발하고 일반 국민도 미실한 개념에 벗어나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석박사 과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풍수 관련 책자들은 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번에 우리 안동에 이제 그 신도청지죠. 그 주산이 금무산입니다. 요가 이제 금무산이죠. 금무산에서 이제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청룡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 안동 하회마을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은 뭐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산세가 이렇게 백호 청룡이 이 안을 이리 감아가 있는 형상이다. 자, 풍수 이론의 종류 한번 볼까요? 풍수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우선 양기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읍지, 마을, 뭐 군사요충지, 신도시, 공단, 뭐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쓰는 이제 이론이 양기론이다. 자, 음택론, 요거는 이제 묘죠, 묘 쓰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추묘사상, 조상숭배, 자손번영,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양택론, 요거는 집이죠. 주택이나 사무실, 점포,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은 이 양택론이 또 요즘 보면은 그 전원주택을 많이 짓죠. 전원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요즘에 이 양택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음택론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묘지입니다, 묘지. 그래서 음택은 동기 가몽에 의해서 발복이 되고, 자, 육탈이 되어서 황홀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뼈는 뭐 오래 가면 200년, 300년도 갑니다. 자, 그러나 한번 발복이 시작되면은 여러 자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 그 유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아주 몇백 년이 된다. 그래서 뭐 200년, 300년도 갑니다. 자, 그래서 음택론에는 이기론 가는 게 있습니다. 이기론. 요거는 이제 혈을 중심으로 보는데 항성, 별의 움직임, 또 어떤 산세의 형세, 방향, 어떤 물 관계, 뭐 삭격, 또 망자나 상조에 있던 거, 뭐 이런 걸 보고 만드는 것이 이제 이기론이다. 자, 이기론은 형태가 없다. 우리 그 학교로 어떤 뭐 공식이죠, 공식. 그래서 경전, 미신, 비결, 비법 이래가지고 좀 허실도 있다. 자, 현기론, 요거는 기를 찾는 겁니다. 기를. 자, 아름다운 산에는 생기가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전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입장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기론 이론입니다. 자, 무령론 하는 게 있습니다. 무령론.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우리 많이 쓰던 얘기죠.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형상을 본따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기가 있다 없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게 무령론이 많고 또 풍수에 무령론이 없으면은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비롱 농주형이다. 용이 날아가는데 여의주를 갖고 놉니다. 이런 자리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의주는 구설이죠. 이런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신순겸 장군이 그런 자리에 누워 있다. 자, 갈마음수형, 목마른 말이 물 먹는 형상이다. 그러면 이 무령론에는 반드시 앞에 또 물이 있어야 돼요. 용사형, 이제 용이나 뱀 모양이다. 그러면 뱀이 좋아하는 먹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제 터가 영양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는 보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뭡니다. 이분이 이쪽으로 이장을 해가 옵니다. 이장을 해가 오는데 거기에 장군 대자형이라 해서 이 자리가 장군 대자형이다. 장군이 앉아가 있다. 장군 대자형이다. 자, 왜 장군이 앉아가 있는 형상이냐? 아마 여러분 눈에는 뭐 별로 그런 느낌 안 들죠? 자, 이거는 풍수에서는 요 앞에 산들이 병령에 붙기에는 깃발로 본 거예요. 깃발. 뾰족뾰족하죠? 이걸 깃발로 봤다.
옛날에는 그 뭐 병영에 그 뭐 텐트 쳐놔놓고 막 깃발 많이 꼽아나지 않습니까? 그 깃발 꼽아놨는데 병졸이 없어요. 병졸이 군사가 군인이 없다. 군인이 없다. 그래서 군인을 만들려고 뭘 했어요? 시장을 만들었다. 요 안에 시장을 딱 집어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여기 앉아가 병영에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군 대장이다. 우리 암행어사 박문수도 병천시장이 장군 대장이라서 병천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순대 유명한 데 있죠.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무령론으로 봤을 때 요거는 난근목이에요. 이 우리 어떤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아가씨보다도 더 크죠. 난근목이다. 이게 무령론이다. 자, 요거는 경주에 있는 여근곡입니다. 이 여성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입니다. 여근곡. 요때가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더 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응기가 시다. 응기가 강하다. 그러면 응기가 강하면은 남자 여자 중에 누가 수명이 길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수명이 길겠죠. 응기가 강하니까. 남자가 단명해요. 그러려고 하면 이걸 막으려고 하면 이 앞에 뭔가 난근석을 하나 둬야 돼요. 그래야 응과 양으로 이 길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냥 들어가면 남자들이 오래 못 산다. 자, 우리 강계토항 비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크죠.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이것도 일종의 난근석입니다. 난근석. 이런 거를 이제 음량 조절할 때 쓴다.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모습? 산을 갖고 이제 모양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무령론. 자, 이 느낌이 탁 오시는 분은 이제 풍수를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자, 여기는 자, 이 그림은 산인데 구미 금오산입니다. 구미 금오산이다. 구미 금오산. 구미 금오산을 남대구 IC 쪽, 남대구 남구미에서 봤을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남구미. 요게 여성이 누워 있는 형상. 요게 머리카락, 요게 이마, 요게 눈썹, 눈, 코, 입, 목, 가슴. 그래서 이거를 미인이 와우 누워 있는 형상이다. 미인이 누워 있는 형상. 무릉도는 그래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것도 보면 사람 얼굴이에요. 가슴, 배에 팔을 딱 끼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인이 누워서 팔을 배 위에 얹어놓고 다리를 벌리고 있다. 요게 우리가 여기 탐리입니다. 탐리 금성. 그 유명한 금성산입니다. 금성산을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여인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자, 양택론. 자, 양택론은 우리 그 집터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 택지, 집을 짓는 거다. 그래서 집터와 건물, 부지, 도읍지 뭐 등등 해가 정자터, 절터, 사당터 뭐 모든 것이 다 양택론에 들어간다. 그래서 양택과 음택의 어떤 지리적 형세는 모두 같아. 그래서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터가 국세가 아주 넓으면은 수도나 도시가 들어오고, 또 이보다 작으면은 소읍지가 들어오고, 촌락이 들어오고, 그보다 더 작으면 개인 주택이 들어오고, 그보다 더 작으면은 묘지가 들어온다. 자, 양택가상하. 우리 사람을 관상학이라 그러죠. 관상학. 그 집은 가상학이네요. 집의 관상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가상학이란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틀을 잡아서 그 틀 위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건물을 잘 지어놔야 된다. 양택은 그 집에서 태어나거나 또 성장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복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직위를 직접 받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영향이 나타난다. 자, 또 빨리 발복하는 이유는 집은 인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가상학은 집의 크기나 모양, 그것도 이걸 비롯해서 대문은 어디로, 부엌은 어디로, 방은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치에 관한 학문이다. 자, 최초의 풍수지리는 죽은 자의 무덤보다는 산 사람의 생활 터전이 양택이 먼저였다. 그 위에 이제 생기론이 생기고 동기가몽이 생기면서 음택이 이제 발달했다. 그러나 풍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를 위한 음택을 잡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양택이 먼저다. 산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 초기반까지 해도 도읍지, 마을 틀을 정하고 궁궐, 사찰 뭐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양택 풍수가 발전했는데 이 정도전 무학대사 요 이후로부터는요 이제 음택 풍수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강의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